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태풍 소식에 비도 계속 오네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안 좋으니 조금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까지 안 좋죠. 그래서 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은 좀 숙연하게 이렇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마음 차분히 가지시고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날 다행히 반등 성공하는 듯 보였는데 또 내려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세가 만약 꺾여버리면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뭐 국가대표 대항전도 실력은 이쪽이 월등한데 기세가 꺾이면 끌려다니다 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듯이 주식도 이 기세가 꺾이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애석하게 좀 꺾이고 있어요. 반등을 했다가 자, 그 전날 이제 막판에 반등을 좀 해서 9월 1일 날 이렇게 올라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요, 여기. 이제 9월 1일은. 그러다가 어제 오르는 듯 했습니다. 오르는 듯 해서 이때 이제 9월 1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양봉이 빵 터져주면 좀 상승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기다려 보자. 그러면 이제 과거 추세로 여기 양봉이 터져줬단 말이죠. 그러면 좋은 기세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급하게 또 확 꺾여 버리더라고요. 자, 요런 거는 사실 좀 기운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못 올라간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매수세가 많이 좀 줄은 것 같고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는다고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S밴드 플래티넘 차트에서 보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게 이제 8월 22일 그때쯤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상승 분위기로 쫙 갔다가 여기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색 음영대 매수 금지 구역인데 자, 여길 밑으로 이렇게 깼어요. 깼다가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죠. 그리고 여기 중앙 기준선을 뚫는 이 상태는 좋은 분위기가 된 거죠. 이제 상승의 전조 이제 기세를 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잘못 매수하시면 자 오를 것 같죠. 이렇게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를 못 뚫었잖아요. 300일 이평선 못 뚫고 여기 이게 120일 이평이거든요. 굵은 파란색이 여기도 못 뚫고 그리고 요 위쪽에 240일 이평 여기도 갇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뚫어줘서 한 36.5는 돼야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근데 결국은 여기 딱 부딪혔고 정확히 부딪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잘 지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판단하고 보시고서 매수를 하셔야지 이게 조금 떨어졌다고 이렇게 매수를 많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쫙 밀렸죠. 쫙 밀리고 다시 뚫으려다가 기준선 못 뚫고 또 밀리고 이렇게 해서 또 부딪혀서 또 밀리고 여기서 이제 또 부딪혀서 요번에 뚫었다가 다시 밀렸어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횡보합니다. 횡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다행히 뚫어주더라도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횡보를 좀 오래 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좀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서 급하실 거 없고 어쨌든 분위기는 좀 꺾인 것 같으니 우리 천천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거 좀 불편하신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얘기라고 봐요. 뭐냐면 여러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시려면 올인이 되면 안 되고 예수금이 제로가 돼서 올인돼서 꼼짝달싹 못하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괴로운 시간이다. 근데 아직은 예수금이 있고 현금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더 좋은 기회란 건 뭐 거꾸로 얘기해서 안 좋은 거죠. 더 낮은 가격이니까 더 낮은 가격에 갑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신 여기를 잘 참으시고 이 더 싼 가격에 사면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스닥 100인데요. 나스닥 100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닷컴 버블 구간입니다. 닷컴 버블이
상승 이전 구간입니다. 이게 상승 이전 구간이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빠졌냐면 거의 그 구간까지 빠졌어요. 상승 이전 저점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거의 살짝 차이는 많이는 안 나지만 조금 더 낮게 내려갔어요. 이거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랬겠죠. 그 저점을 깨버렸어요. 전 저점을 깨버리고 더 밑에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 2008년 금융위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는 하락도 아니에요. 그쵸?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여기가 이제 전저점이거든요. 더 밑으로 내려갔죠. 더 밑으로 가서 여기서 끝났어요. 이유는 아마 그걸 겁니다. 버블이 심하지 않았죠. 이때는 꾸물꾸물 올라오긴 했는데 이때 워낙 세게 얻어 맞아갖고 이때는 그렇게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락폭이 터졌는데 결국은 이전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만약에 여러분 버블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버블이 맞다고는 대부분 인정하시거든요. 아, 여기는 우린 버블이었어. 그러면 과거 사례를 지켜볼 때 이제 하나의 전제가 바뀌는 거죠.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침체냐. 단순한 침체 이런 경우들 금융위기 말고요. 2018년 뭐 미중 무역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전저점 이전 하락의 저점까지 깨지 않았어요. 그냥 뭐 한 요 정도 이전 그냥 저점 지키는 정도지 그 전에 폭락한 정도의 수준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그냥 그 전에 저점 정도 지키는 수준이지 이 앞에 저점 막 이 밑에까지 안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특별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닌데 여기가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현재까지 아니어서 저도 그렇게까지 고민은 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갈지는 향후에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닷컴 버블 정도의 이 그 위기 위험도 적용해 보면요. 요 코로나 때 여기 하락한 부분 있죠. 여기까지 내려간다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나스닥 100으로 11,000 정도 되거든요. 11,054 정도. 그럼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와, 이거 더 내려갑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만약에 내려간다면 어디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사셔야죠. 여기서 많이 사실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나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방어를 하신 거고, 여기까지 안 내려가면 저도 당연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가격에 사셨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조건에 싸게 사면 좋잖아요.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건 포춘 코리아의 기사를 하나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아쉽게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모두가 두려운 양적 완화의 결말입니다. 출구 전략엔 희생이 따른다. 양적 완화 기간 동안 정부가 짊어졌던 리스크를 지금까지 연준이 패드풋을 써서 다 짊어지고 간 거 아닙니까? 강제로 사줬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안 사주고 회수하겠다. 그럼 그 부채가 다 민간한테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힘든 겁니다. 자, 미국은 50% 정도로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2017년도 이때도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양적 완화를 하다가 이때 잠깐 양적 긴축을 했죠. 그때 얼마를 긴축했냐? 자, 뭐 어쨌든 2020년부터 볼게요. 3월 코로나 때는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특정 채권을 사들여 줬는데 이 규모가 5조 7천억 달러죠. 이거 여기다가 1100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 600조 이렇게 이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1300배를 곱한다. 그냥 상식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8조 7,500억 원에 달하는데 이게 이제 연준의 전체 자산 규모고 이게 결국은 연준이 갖고 있는 부채인 거죠. 그래서 4조 580억 달러와 비교하면 2019년 대비 2배가 늘었잖아요. 2배가 늘어서 이거를 지금 GDP, 미국의 GDP로 보면 35% 수준인 겁니다. 35%. 이걸 20%로 줄인다. 그럼
그럼 절반 줄여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4조 정도까지도 최소 3조를 줄여야 되는 건데, 이걸 줄인다. 그럼 코로나 때 푼 거 절반은 결국은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여기서 올라간 거는 다 뺐죠. 예, 그러면 절반 정도를 줄인다면 더 빠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요 정도가 좀 현실적인 가격대가 아니겠느냐. 예, 요거는 이제 그 뇌피셜이 맞습니다. 예, 그 정도 과거 기준으로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 예, 그 정도에 우리가 대비를 우선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스닥 100이 최근에 여기 헤드앤숄더로 왔죠. 그래서 이전 고점 대비 요만큼 올랐어요. 요만큼 올랐고, 요거를 밑으로 그대로 내리면 11,050 정도 되죠. 여기까지는 요번에 하락 구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TQ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26.68인데 21달러까지는 좀 보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구조로 올라간 만큼 이렇게 빠지는 파동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 보시면 기회를 한번 잡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부디 지금 너무 무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돈을 지키는 데는 남들이 지켜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하고, 그리고 기세가 꺾였다는 거, 요거를 조금 잘 판단하시고, 대신 어때요? 만약에 여기서 잡힌다, 이게 바닥이 잡힌다 그러면 그 다음은 기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끝까지 잘 버텨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도 그래서 여기를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쪽까지 가서,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27달러 여기서 버텨주고 있으니까 이게 매우 좋은 케이스죠. 매우 좋은, 저도 바라는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요거니까 1번 2번 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쨌든 우리는 요런 기회를 잡긴 잡아야 된다. 무섭다고 도망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 27달러, 그 다음에 21달러 여기를 명심하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상승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근데 좀 어렵더라도 기운 내십시오. 잘 버티면 끝까지 생존하면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기회를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